루가노에서 밀라노 숙소로 이동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밀라노가 이번 여행의 첫 기착지이기는 했지만 중요한 여행 포인트는 아니었어요. 저렴한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고 스위스를 다녀오기에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어서 경유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밀라노까지 가서 그냥 스치기만 하면 섭섭할 것 같아서 이번 편과 다음 편을 통해서 몇몇 곳 다녀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루가노에서 밀라노는요, 지척의 거리입니다. 승용차로 한 1시간 10분, 기차 타고도 1시간 40분이면 닿을 수 있으니까 밀라노 여행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하루쯤 시간을 내서 스위스를 느낄 수 있는 루가노 방문을 추천합니다. 나는 그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서 렌트카를 픽업했기 때문에 이곳에 다시 반납해야 했는데요. 만약 다른 도시에 반납을 하면 80에서 100유로를 추가 지불해야 됩니다. 그 여행 내내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이용하게 된 거는요, 밀라노, 베네치아, 피렌체, 로마를 비롯해서 웬만한 도시는 외부 차량이 도심지로 진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조나 트라피코 리미타토, 이걸 이제 ZTL 존이라고 하는데 이걸 운영하고 있어요. 영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빨간 원형의 ZTL 존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진입하면요, 벌금을 상당히 물어야 됩니다. 사전에 비용을 지불하고 진입할 수는 있지만은 아주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고요. 대중교통으로도 충분히 여행할 수 있어서 여행자 대부분은 도심지 여행 시에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 렌트카 대부분은요, 기름을 가득 채운 상태로 수령하고 반납 시 가득 채울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반납할 때 부족하면요, 실제 비용보다 상당히 많은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득 채워서 반납해야 됩니다. 여기서 렌트카 이용 시 반드시 겪는 이탈리아 주유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무연 휘발유는요, 벤지나 신사 삐옴보 또는 벤지나 베르데로 표시를 하고 녹색 주유기를 사용합니다. 디젤은 가솔리오 또는 디젤로 표시를 하고 검정색 주유기를 사용해요. 간혹 벤지나 삐옴보, 벤지나 수베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유연 휘발유입니다. 우리나라엔 지금 유연 휘발유 없어요. 빨간색 주유기를 사용하지만 지금 사라지는 추세라서 발견하기 힘들 겁니다. 요금 계산법이 주유소마다 다 달라요. 때로는 주유 먼저 하고 계산은 하게 지불하고요. 때로는 카드로 먼저 계산하고 난 다음에 주유하기도 하니까 눈치 싹싹 보고 현지인 따라 하거나 현지인에게 부탁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친절을 베풀면서 자기가 대신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계산해 주겠다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렌트카 드롭 포인트 전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득 채운 후에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밀라노 시내에 있는 숙소로 이제 가기 위해 우버를 해출을 했더니 화면에는 엄청나게 많은 우버 차량이 보였는데 제 콜을 아무도 받지 않는 겁니다. 한 30여 분간 우버 호출하느라고 허비하고 있다가 렌트카 직원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공항까지 출발하는 셔틀 버스가 곧 출발한다 이러는 겁니다. 제가 그 순간에 빡쳤어요. 이 못된 XXX, 그저께 렌트카 픽업하려고 전화했더니 영어로 전화한다고 지랄 난리치면서 공항에서 픽업 장소까지 셔틀도 제공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당연히 제공해야 할 공항 셔틀을 정부도 제공하지 않은 채 이렇게 방치하고 바라만 보고 있었네 라고 막 욕이 저절로 나왔어요. 제가 이용하는 렌트카는요, 이탈리아 현지 업체인 롤리지아나입니다. 만약 밀라노 공항에서 이 업체에서 렌트카 빌렸다면요, 공항에서 우버나 택시로 픽업 포인트로 이용하지 말고 계약서에 기록된 전화로 전화해서 당당하게 셔틀버스 보내라고 하세요. 이거 당당한 권리고요. 모르면 손해보는 겁니다. 이 거리를 택시나 우버로 이용하면요, 한 35,000원 정도 비용이 나와요. 이거 낭비하지 마세요. 나처럼 아주 바보 되는 겁니다. 밀라노 말페사 공항에서 시내까지 꽤 멀어요. 승용차로 한 50분, 거리는 한 50km 정도 돼요.
대중교통은 기차하고 공항 셔틀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 저는 T1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말펜사 중앙역으로 왕복하는 셔틀을 이용했는데 1인당 편도 10유로입니다. 말펜사 공항에서 시내로 갈 때 교통수단 고민하지 말고 셔틀버스 이용하세요.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버스에서 티켓 직접 끊어도 가격에 차이가 없습니다. 버스가 그려진 안내표지를 따라가면요, 지하 1층에서 탈 수 있어요. 밀라노 말펜사 공항의 실제 위치는요, 롬바르디아주 바레세라는 도시에 있어요. 그건 남쪽에 있어요. 근데 이 바레세는요, 바레세 호수를 비롯해서 7개의 호수가 있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사크로몬테 디 바레세라고 하는 예쁜 마을도 있는데 제법 가볼 만한 도시랍니다. 하지만 나는 이보다 더 엄청난 곳을 여행을 계획했기 때문에 바레세 명소는 이제 일단 건너뛰고 그곳에 있는 맛집 하나를 탐방해봤습니다. 라파란사 바레세라는 곳인데요. 피자가 맛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여기 주차하기가 무척 어려워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까르푸 슈퍼에다 차를 세우고 이제 찾아갔더니 뒷골목에 있었습니다. 그냥 딱 봐도 맛집 느낌이 그냥 팍팍 오는 집이에요. 스태프에게 이제 추천을 부탁했더니 대표 음식인 피자를 주문하는 게 좋다면서 1인당 한 판이 적당하다고 추천했습니다. 메뉴에 있는 피자 4종류 각각 한 판, 맥주 한 병, 물 한 병을 주문하고 6만 원을 결제했어요. 피자 한 판에 11,000원 정도였으니 저렴하죠. 우리나라에서 이태리 전통 화덕 피자 라지 사이즈를 이 가격에 먹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참 기다린 후에 서빙되는 피자를 보고요, 기절해서 뒤로 다 자빠질 뻔했습니다. 왜냐면요, 피자 한 판이 우리나라 사람 성인 3명이 실컷 먹고도 남을 정도의 큰 사이즈였어요. 피자 위에 토핑으로 이탈리아인들이 좋아하는 돼지 뒷다리로 만든 햄, 프로슈토가 듬뿍 올려져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엄청 맛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맛을 보는 순간 또다시 기절할 뻔했어요. 혀가 얼얼할 정도로 짰습니다. 허기진 상태를 억지로 먹기는 했지만 맥주를 정말 한껏 들게 했습니다. 이때 2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먼저 이탈리아에서 피자는 2인 기준으로 한 판이 적당하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현지 초등학생 아저씨들도 무조건 한 판씩 먹어요. 두 번째로는요, 주문하기 전에 반드시 논 살라토라고 하면서 덜 짜게 요리해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우리 입에는 이탈리아나 스페인 요리가 지나치게 짜게 느껴지는 것은 식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고기를 많이 소비하는 이들 나라에서 고기를 장기간 보관하는 방법은 옛날부터 숙제였어요. 냉장고가 보편화된 지금은 문제가 없죠. 근데 옛날에는 소금에 절이거나 말리거나 훈제하는 방법뿐이었어요. 그 중에 가장 원형을 유지하면서 풍미를 지킬 수 있는 게 소금에 절이는 겁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염장한 재료에서 출발하는 짠맛에 익숙한 이들은요, 짠맛은 당연하고 음식의 풍미를 끌어올린다고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실제 우리가 요리를 해보면 적당히 염지된 고기가 생고기보다 훨씬 맛있어요. 반면에 젓갈을 제외한 우리 음식 대부분은요, 자연에서 출발한 것들입니다. 조리하는 과정에 이제 염분을 첨가하는 거죠. 이 때문에 우리는 소금에 절이는 음식을 주로 섭취하는 사람들보다 짠맛에 대한 기준이 낮아서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음식이 짜다고 느껴지는 게 아닌가 추측을 해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아시아 일부 지방과 지중해 문화권 등 소금에 절인 음식을 섭취하는 인구의 소금에 대한 민감도는요, 그렇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보다 둔감하고 채소와 자연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인구들은 짠맛에 민감하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여행하면서 이탈리아, 스페인 음식 맛보고 단칼에 맛없어 쓰레기야 라고 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와 다른 환경, 문화에서 출발한 음식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라 여기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듯합니다. 실제로 여행을 하면서 덜 짜게 당부한 경우 맛이 대부분 좋았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은 밀라노 시내 여행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